저는 이제 국정원 소속 인원은 아니지만 이 연구와 관련해서 자료 분석을 좀 맡아서 했던 사람으로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이제 처음으로 재외 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해서 격리 시설에 검역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사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 과정들을 복기를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검토를 하고 이후에 좀 활동 방안을 마련해 보는 그런 좀 파일럿 성격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사실 거의 전례가 없었던 재외국민 송환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한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일본의 크루즈, 뭐 이란, 이탈리아, 그 이후에 뭐 스페인,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자원들을 통한 이런 이제 국내 송환 사례들이 계속 있었고, 특히 초기 1월 31일과 2월 1일에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 있는 재외 교민들을 이제 상당히 대규모죠. 300명 이상, 두 번 하면 이제 7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국내로 송환해서 이런 공공시설에 말하자면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라기보다 이제 격리시설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검역을 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치들은 뭐 자연재해나 내전 같은 위험 상황이 벌어지는 그 지역에서 국민들을 소개해서 이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그런 국가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 안전에 관한 이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났다거나 다른 종류의 뭐 내전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을 뭐 국민들을 소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특별히 또 감염이라는 이제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혹시 모를 전파도 차단해야 되고, 또 송환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국내에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엄밀한 연구 설계가 되게 어려웠던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라는 상대방과 함께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송환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좀 잘 갖춰진 연구 설계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 긴 격리 기간 동안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고, 퇴소하기 직전 2월 13일에 급하게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지고 배포가 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중에 아무도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설문을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또 예를 들면 객관식 문항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 문항들을 지금 오픈 퀘스천으로 이제 다수 포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구조화된 설문 방식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관식 문항들을 상당히 했고, 이게 사실 이제 대표성 있는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통계적 검정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주로 이제 빈도 위주로 산출을 했고, 이제 여기 주로 우리 생활시설에 그 격리시설에 입소했던 그런 이제 재외 국민분들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과 또 현실에 실제 벌어졌던 일이 딱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집단 검역 업무에 참여하셨던 그 현장 지원 업무 담당하셨던 분들 FGI와 정부 지침 기록물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전개를 보시면 사실 1월 3일에 우한시에서,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있다, 그러면서 검역들이 강화가 되고 1월 20일이 돼서야 교민 송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코비드라는 이름이 아예 없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1월 21일에 북경에 역학조상을 처음 파견되고, 이 즈음에 1월 23일에 중국이 우한시를 전격 봉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수본에 처음으로 교민 지원 팀장이라는 것이 발령이 되고, 막 이때부터 이제 전세기를 투입하자 어쩌자 이런 논의들이 막 진행되는 와중에 우한시 중심에서 봉쇄 조치 이후에 완전히 이제 내부에서의 차량 운행마저 금지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급하게 관련 부처도 회의를 하고 시설 라운딩을 하면서 1월 28일에 이제 송환 계획을 전격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발표했던 것은 천안 지역의 2개 시설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사실 이때는 우리가 코비드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이제 바로 이제 하루 동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이후에 1월 29일 날 아산과 진천에 있는 시설에 수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1월 31일 날 1차 송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항을 통해서 이제 한 370여 명쯤이 왔다가 타고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항공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때 이제 감염 중국 공항에서 증상이 있던 분들은 이제 한 분은 귀가 조치되고 그 자리에서 일부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등석으로 오고, 근데 국내에 또 입국하고 나서도 검역 절차에서 증상이 의심된 6명이 이제 분리가 돼서 그 유증상자들은 의료기관 이제 검사 결과 확진될 때까지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격리시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송환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원래 1차 송환 때 비행기가 2대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한 대만 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행기 470석인데 370명 정도가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자리씩 건너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탑승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2차 송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일단은 1차 송환하셨던 그 한 370여 명 중에 확진자는 시설 입소 이후에 확인된 확진자는 이제 2명. 그래서 이제 2주 있다 퇴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송환 때도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2월 16일 날 퇴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430여 명 정도에 대한 설문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설문의 응답률,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로 응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게 사실 이제 역학적인 분석의 기본이 될 텐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어떻게 전체 분포가 돼 있고 그 중에 누가 설문을 응답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분석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 430여 명 정도의 그 설문 응답자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 30, 40대, 대개는 이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고, 남성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경제 활동 상태를 보면은 대개 피고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하러 가신 분들이 이제 절대 다수인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돌봄 혹은 교육과 관련, 그러니까 유학이나 뭐 이제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제 따라가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 그래서 실제 왜 체류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는 이제 압도적으로 일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견 출장을 간 것이고, 이제 장기 근무는 파견 출장과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기타, 이제 여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머무르고 있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많고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평소 건강 상태는 이제 국내 어떤 설문조사보다도 건강 상태 이제 좋은 걸로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중에도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좀 상당 숫자가 있었고, 이제 만성 질환 중에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케어를 해야 되는 질병,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천식, 그다음에 뭐 신부전, 공황장애 같은 이제 분들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송의 과정, 그다음에 그 현지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좀 고통에 처할 가능성이 있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라는 설문 문항에는 대개는 이제 그 개인적인 뭐 위생을 잘 지킨다, 뭐 손을 씻는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시킨다, 뭐 회의를 하지 않고 만나지를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생필품을 이제 좀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 체류하는 분들은 생필품을 조달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 주관식을 저희가 다양한 답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빈도수를 산출을 한 건데 이 생필품을 조달했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적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이니까 사실은 저희도 뭐 생각해 보면 어디 출장 갔는데 무슨 일이 터졌으면 어차피 나는 이제 금방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라는 생각에 이제 거의 대비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들 중에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정도 심각한 일인지 몰랐고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이 있는 거죠. 그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직장으로 이제 머무르고 있는 분들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 개인 위생, 뭐 그다음에 회사에서 위생용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된 뭐 체온 측정, 증상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좀 문제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사실 중국에서 유행이 보고된 게 12월 말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출장을 보낸 기업이 이제 상당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독감 접종을 하고 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기 독감 플러스 폐렴구균 백신 뭐 13가를 맞고 갔다 이런 게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족보처럼 중국에 가려면 그거를 맞아야 된다는 게 12월 말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근로자분들이 출장 연결을 논의했는데 안 됐다. 그리고 심지어 우한이 폐쇄되고 나서도 계속 작업을 시키고 이제 명절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하자 이런 이제 기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객관식으로 물었던 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 봉쇄 조치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20일쯤에 봉쇄 조치가 되고 송환되기까지 한 열흘이 있었던 건데 식료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필수 생필품, 그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이제 의료적 서비스, 여러 가지 개인 위생용품,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들이 되게 절반에 가까울 만큼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락다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심각하다는 걸 잘 이제 체감할 수가 없는데 상당한 종류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불안과 공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국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 결국에는 봉쇄 조치가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특히 이제 돈 많고 뭐 국가 일하고 뭐 빽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결국에는 중국어가 서툴거나 이동 수단이 없는 우리 같은 외국인만 봉쇄 도시에 갇혔다.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좀 짐작이 가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게 암암리에 소문은 났지만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봉쇄를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환 과정에서도 이제 아까가 중국에 머무를 때 문제였다면 송환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잖아요. 중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일정도 바뀌고 탑승 지침도 바뀌면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집에서 기다렸다 가면 되는데 이분들의 다수는 거기가 현지 기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섭외하는 것부터 숙소를 연장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정보 채널도 이제 위챗 같은 현지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았고 또 위챗에 뭐 저도 몰랐는데 500명 이 최대 인원이다 보니까 이제 입장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아예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요. 가장 많이 언급한 거 저희가 사실 이제 주관식으로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물었는데 아까 430명 중에 한 90명이 언급한 게 뭐냐면은 현지 이동이 너무 어려웠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의 교통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동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고 또 그런 이동 허가증을 경찰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시 우한시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자경단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말하자면 자체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이 골목들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보여줘 봤자 이게 뭔지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까지 이동하자고 하는데 현지 교통수단을 섭외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현지에서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중국 공항에 막상 도착을 했더니 이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이제 게이트를 하나만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어떤 분은 이게 6시간이 걸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이제 특히 그냥
그 일반 성인보다는 이제 아이를 동반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언제 끝난다라는 지침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줄을 서서 추운데 이 배가 고픈데 이게 밤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까 설문에서 나왔던 뭐 만성질환이나 뭐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기하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감염의 위험이 좀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를 들면 뭐 그 같이 이동하는 분들 중에 뭐 담배를 피우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혹은 이게 그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같은 볼펜을 막 돌려가면서 쓰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좌석을 밀집해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감염 위험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는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격리 후에도 감염이 지속되면 어떡하나? 그다음에 이제 격리 기간 동안에 정신 건강의 악화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현지 다시 복귀해야 되는 문제, 혹은 생계 기반이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생계 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좀 필요한 서비스로 뭐가 있겠냐고 했을 때에는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심리 지원. 사실 이거는 뭐 꼭 해외 교민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격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식사의 질, 아마 이거는 의료진들도 이제 계속 얘기하던 건데 도시락으로 이제 먹는 것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이 얘기하신 게 당시에 이제 우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혐오가 이제 만연했고, 그분들 다 인터넷으로 그거 다 보셨어요. 뉴스들 본인들 욕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격리가 끝나고 나서 국내에 투숙을 하거나 병원을 갈 때 우한에서 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정부가 나서서 해주라. 우리가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아동을 포함한 노약자, 특히 이제 격리 기간 동안 12세 미만의 아동은 이제 부모랑 같이 있었는데 아동을 특별히 배려한 방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나 봐요. 이제 동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련원 같은 시설들이 되게 작은 1인실의 이제 방이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좀 규제를 해줘라. 이게 언론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드론을 띄워가지고 방에서 뭐 하는지를 찍고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찍고 막 SNS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사례들을 확대 보도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십니다. 이게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에 국가가 손길을 내밀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결론이라기보다는 토의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아까 700명 정도인데 지금 한 430명 정도고, 아마도 이렇게 자발적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과잉대표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사실은 심층적인 의견 성취나 좀 캐묻기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불가능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좀 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도입을 해야 됐다. 그다음에 좀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반적인 격리나 검역과 관련해서는 뭐 고립감,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굉장히 공통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심리 지원이나 생활수칙 안내 같은 동일한 조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동 장벽 문제를 우리가 좀 충분히 미리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현지 노동자 파견 기업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나 건강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사전 조사,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문이라도 한 장 미리 뿌려서 혹시라도 이동 과정이나 뭐 이동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야 되고, 또 격리 해제 이후의 문제에 대한 조금 좀 사실 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이걸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확진자 발생 시에 사실 이게 다 외국에 계시거나 출장 가 있는 분들이니까 원래 우리는 지금 해당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일부 분들은 교민이다 보니까 해당 보건소가 없잖아요, 소속해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연구자 입장에서 이게 모니터링 체계가 전혀 없더라. 사실 시설에 몇 명 어떤
연령에 누가 들어왔고 그중에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본 모니터링 체계 하에서 이런 설문이나 인터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본 백데이터가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내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일부 이 코비드 생기고 나서 뭐 네팔이나 대만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네팔의 논문은 이제 굉장히 좋았다,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이고 이 대만 사례 같은 걸 어떻게 했다라는 그야말로 프로세스에 대한 논문이지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나온 좀 관련 연구를 보자면 이런 심리적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일부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한 결과들을 보면 이제 건강 행동의 문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제 좀 말하자면 평소의 행태와 깨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정신 건강 측면에서 특히 이 검역이라는 생활 플러스 현지에서의 그 감염병 막 창궐해서 락다운이 된 그곳에서의 생활, 또 그런 위험한 곳에서의 이제 그 위험을 뚫고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이동 과정에서의 외상적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되면 좋겠지만 이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연구 기반을 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